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미네소타주에서 차량을 몰고 이민 단속 요원들을 들이받으려던 여성 한 명이 사살됐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독감으로 현재까지 약 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포함한 5개 주의 아동보육 관련 연방 예산 약 100억 달러를 전격 동결하면서 저소득층 가정과 보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이 9일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멀리아계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에 착수한 가운데 차량을 몰고 단속 요원들을 들이받으려던 여성 한 명이 사살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차량을 탄 여성 한 명이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스 요원들의 총격에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제이콥 프레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아이스 요원들이 즉각 미니애폴리스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직무대행은 보수 성향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주관하는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투입 인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최대 2,000명의 요원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 작전에는 아이스 요원들과 함께 인신매매와 밀입국 등을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 요원들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세관국 경보호국 요원과 특수전술부대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요원들은 도심 도로에서 차량을 검문하거나 상가와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불법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별 방문 조사도 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전술조끼를 착용한 채 요원들의 체포작전에 동행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지역에서 하루에 15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 중인 독감이 약 3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겨울 들어 현재까지 독감으로 인해 약 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가운데 8.2%가 독감 유사 증상으로 내원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1,100만 명이 독감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약 12만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독감 유행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주는 전국 45개 주에 달했으며 이는 전주 30개 주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시니어층이 독감 감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령대의 독감 감염률은 인구 10만 명당 3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5에서 17세 연령층에서는 10만 명당 4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독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A형 독감 바이러스의 하위 변종인 서브클레이드 K, H3N2의 확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변종은 이번 시즌 백신 접종 대상 바이러스와는 다른 새로운 변이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틀린 리버스 존스 홉킨스대 박사는 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독감 백신은 감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중증 질환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포함한 5개 주의 아동보육 관련 연방 예산 약 100억 달러를 전격 동결하면서 저소득층 가정과 보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제기된 보육 보조금 사기 의혹을 이유로 들며 발표한 것으로 뉴욕,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 5개 주가 대상입니다.
동결된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과 저소득층 임시지원 등 핵심 복지 재원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센터 상당수가 연방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금 집행이 지연될 경우 교사 급여 지급, 운영시간 축소, 신규 아동 수용 중단 등의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가 미네소타주에서 운영되는 여러 연방 및 주 보조금을 받는 보육센터가 사실상 아동을 돌보지 않고 돈만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불거진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동결에 대해 연방정부는 연방자금의 부정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 모든 주에 대해 보육 출석 기록과 행정자료 제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복지단체들은 개별주의 의혹을 이유로 광범위한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별도의 주 차원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제안하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을 유해 컨텐츠와 AI 챗봇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미성년자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 확대, 개인정보 보호 기본 설정 강화, 일부 AI 챗봇 기능의 아동 대상 제한, 아동의 앱 내 결제 활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9일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몰린 고율관세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습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으로 확정되면 미국 안팎에 다시 혼란이 닥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관세를 앞세워 재설정한 통상질서에 최소한 절차적으로 다시 변형이 올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 범죄와 피해자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런 맘다니 뉴욕시장,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688건으로 이전 최저 기록인 2018년보다 1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건수는 35건으로 뉴욕시 역사상 단일 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총격 사건 발생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연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 범죄 건수는 12만 1,542건으로 직전에 대비 3,484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인사건은 20.2% 감소했고 강도 9.8%, 빈집털이 3.9%, 중절도 1.9%, 차량절도 5.0% 등으로 주요 범죄들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티시 경찰국장은 총격 사건 외에도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가 4% 줄어드는 등 대부분 범죄 건수가 대폭 줄었다며 뉴욕시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 시내 600여 식당과 20여 개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참여하는 뉴욕시 레스토랑 앤 브로드웨이 위크를 위한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의 맛과 문화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와 브로드웨이 위크가 오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예약이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시는 5보로 전역에 위치한 600여 개 레스토랑이
올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모션을 통해 2코스로 이루어진 점심과 3코스로 이루어진 저녁 식사를 식당에 따라 $30에서 $60 등으로 책정된 특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는 뮤지컬 티켓 2장을 한 장 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작품은 해밀턴, 라이온 킹, 위키드, 몰랑 루즈 등 총 26개입니다. 뉴욕시 윈터 아우팅 2026 할인 프로그램에는 뉴욕 필수 방문 주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와 카네기 홀부터 브로드웨이 박물관과 록펠러 센터의 아이스링크까지 약 80곳의 명소에서 1+1 입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PCB뱅크가 지난 2025년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 새해에도 고객 만족의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헨리 김행장은 5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 자산 성장 7.0%, 대출 성장 7.5%, 예금 성장 7.0%와 함께 전체 지점의 3분의 2가 예금액 $1억 돌파했다며 이와 함께 지점 및 시장 확장, 기술 및 운영 개선,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 새해에도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행장은 구체적인 새해 전략으로 기업 당좌예금 및 저비용 운영 계좌 기반 확장을 위한 핵심 예금 성장 가속화, 고객 관계를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이자 지역사회 연결자로 육성시키는 인재 투자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은행 구축, 소기업 지원, 저렴한 주택 공급 파트너십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이 7일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납포했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X의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전쟁보호 협력회 벨라이로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납포했다고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선박이 해안경비대 먼로함의 추적 이후 북대서양에서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납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1일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거부하며 도주하던 해당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중 미 해안경비대의 단속에 걸렸으며 이후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는 한편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하며 명칭을 마리네랑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납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연계된 기업과 선박들을 제재하고 불법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싣고 가거나 선적하려 시도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들을 속속 납포해온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납포된 벨라이로 역시 국제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를 불법 운송해온 선박 집단인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림자 선단은 유령 선단, 암흑 선단 등으로도 불립니다. 인공지능 확산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은 물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의 일자리까지 잠식하는 트렌드가 급격해져 AI는 더 이상 사무 보조가 아니라 전문직을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 연차 총회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에서 윌리엄 비치 전 연방노동통계국장은 앞으로 법조계를 진로로 택해서는 안 된다며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는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신 AI의 법률 리서치를 맡기고 있다며 의회 예산 분석조차 이미 AI가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석학들은 미국 노동시장이 채용에서 대체로 넘어가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치 전 국장은 그 근거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업계를 들었습니다. 경기 침체도 아닌데 기업 생산성은 10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신규 채용은 20만 명 이상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코딩, 설계, 법률 리서치 같은 핵심 업무를 AI에 맡기면서 고용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의 영향은 화이트 칼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이클 호리건 전 노동통계국 부국장은 저숙련 노동자에게 AI와 로봇은 완전한 대체제라며 공장 자동화와 물류 로봇 도입으로 단순 노무직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대졸 이상 고용은 늘었지만 고졸 이하 고용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AI를 거부하기보다 활용 능력을 키운 개인과 조직만이 살아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I로 인해 새롭게 가능해진 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처럼 노동시장은 이미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2025년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드는 지난 6일 2025년 중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총 220만 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242만 대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판매 기록입니다. 작년 4분기 들어서만 54만 5천 대를 판매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습니다. 전날 판매 실적을 발표한 GM 역시 2025년 중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총 285만 대로 전년 대비 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 판매 규모가 7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작년 3분기로 구매를 앞당기면서 작년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급감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도요타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내 차량 판매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요타는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보다 8% 증가한 252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관세 여파에도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가 2025년 미국에서 전년 대비 7.5% 증가한 183만 6,172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유권자들이 자국 정부에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물가의 불만이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길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컨설팅사 FGS 글로벌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19,7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의 2 넘는 유권자가 자국 정치체계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약 절반이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봤으며 69%는 민주주의 약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73%에 달해 향후 전망에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이후 일본에서 이 비율은 77%였고 미국은 66%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자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 5가지를 꼽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생활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각각 65%, 일본 59%, 캐나다 73%였습니다. 미국과 EU, 영국 유권자 모두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로 보건의료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EU와 영국에서 각각 37%, 49%가 이민을 지적했고 미국에서는 정부 부패가 중대한 문제라는 견해가 42%로 세 번째였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국무부 영사국은 6일 홈페이지에 미국 입국 시 최대 1만 5천 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내야 하는 납부 대상국 38개국의 명단을 공지했습니다. 종전 대상국은 13개국이었지만 이날 하루에만 2배에 가까운 25개국을 추가한 것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말 아동학대 신고 시 익명신고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남겨야 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헬스장이 고객들의 회원권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를 단속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습니다. 6일 와이오밍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했던 낙태 금지 법률 2건이 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마크 고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반발하며 주 입법부의 낙태를 불법화하기 위한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협력해 이 기술이 탑재된 모델을 1분기에 선보인다고 발표해 테슬라와 알파벳의 웨이모가 양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18% 이상 폭락하며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사태가 최대 변수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 플러스는 현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자 중 절반 이상인 51%는 올해 새해 결심을 세울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약 31%만이 새해 결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새해 결심 중 운동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은 행복해지기였습니다. 성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이 개봉 첫 주말이었던 지난달 19일 아바타에 이어 북미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급사인 에인절 스튜디오스는 다윗이 종교 영화의 흥행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